안녕하세요. H1B 그룹은 매번 흥미로운 공부거리를 줍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G3BNT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신약 개발과 백신 유통을 모두 잡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G3BNT 인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3BNT는 주가가 하락해서 그렇지 작년만 해도 시가총액이 꽤 큰 기업이었습니다. 주가 1만원대 시총이 3천억 원인데요. 그러면 3만원대는 시총 1조 원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G3BNT는 시총 1조 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뉴스 기사로 돌아오면요. G3BNT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3BNT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곧장 백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요 제품에도 백신이 곧장 등장합니다. 그만큼 G3BNT는 백신에는 일가견이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백신 사업을 갖게 되었느냐? 2018년 9월에 YS팜을 흡수합병했습니다. 2018년 7월에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G3BNT가 YS팜을 흡수합병한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7월에 기사가 나오고 9월에 흡수합병했습니다. 이때도 G3BNT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먼저 소개됩니다. 이런 G3BNT가 의약품 도소매 업체 YS팜을 흡수합병한 것이죠. 그렇게 백신 사업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YS팜은 2012년 12월에 설립되었는데요. 소아 독감 백신 등을 유통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었죠. 2017년도에는 순이익이 4억 6,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인데 유통이다 보니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G3BNT가 YS팜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YS팜이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자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죠. 왜냐? G3BNT는 신약 개발 회사거든요. 신약 개발 회사는 태생이 적자입니다. 약을 만들어야 판매해서 수익이 나는데 약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통업체를 인수한 겁니다. 유통업체는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회사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 유통회사를 인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G3BNT는 2017년까지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죠. 그리고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적자를 흑자로 바꿀 모멘텀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돈을 벌고 있던 YS팜이었던 것이죠. 신약 개발 회사가 상장하는 이유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함인데 관리 종목 딱지가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제약이 많겠죠. 임상시험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YS팜의 실적만 더해진다면 관리 종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YS팜은 장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국내 의약품 유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3BNT가 직접 치료제를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장점이 이번에 그대로 H1B 그룹으로 넘어와서 H1B 그룹도 직접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죠. 과연 실적은 정말 개선되었을까? 2018년 9월에 인수했으니까 2018년도까지는 적자가 맞겠죠. 영업 손실이 31억 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YS팜의 덕을 볼 수 있을까 보니까 적자였네요. 그리고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2019년도는 88억 원이고 2020년도는 11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2017년도에 YS팜의 순이익은 4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G3BNT 영업손실이 80억 원대, 100억 원대를 찍으니까 티가 나지를 않았던 것이죠. 분명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긴 했을 텐데 상대적인 규모가 작아서 큰 도움을 주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 개선의 의미보다는 의약품 도소매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자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의 기사입니다. G3BNT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백신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1억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억 원대죠.
G3BNT는 말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유통관리 업무를 의뢰했다. 그러니까 의뢰받았다는 것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유통업체로 G3BNT를 선택했다는 의미죠. 선택한 이유는 백신을 잘 유통해 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의약품 유통업체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요. YS팜은 제약회사, 병원, 보건소 등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잘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백신을 유통했습니다. 독감 백신부터 시작해서 대상포진, 자궁경부 등 다양한 백신을 유통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백신 유통 전문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AHLB 그룹이 나노코박스 백신 유통을 준비하기 위해 G3BNT를 인수한 거라면 딱 맞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백신을 여러 곳에 유통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이죠. 여러 곳 중 하나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일양약품, 보령제약 등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제약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판권을 가진 외자사 백신을 유통하고 SK의 독감 백신을 유통해 왔는데요. 이미 SK그룹과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유통하기로 한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부터 해오던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관계를 재해석해보면요. HLB 그룹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유통하게 된 셈입니다. HLB와 SK라는 대기업 계열사와 접점이 생긴 것이죠. 참고로 왼쪽 사진의 물류창고는 YS팜의 물류창고라고 합니다. 앞으로 HLB 그룹의 것이 될 물류창고죠. 다시 뉴스기사로 돌아와서요. G3BNT는 백신 유통업체입니다. 백신 전용 저온 유통 콜드체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HLB 그룹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국내 유통망은 아무래도 G3BNT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HLB 그룹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백신을 전국에 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G3BNT는 HLB 그룹이 인수하니까 말이죠. G3BNT가 하던 사업은 곧 HLB 그룹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HLB는 말합니다. 백신 사업을 위한 기술과 유통 역량을 확보했다. 나노젠과 G3BNT를 통해서 말이죠. HLB가 만든 기술은 아닙니다. M&A를 통해서 퍼즐 조각 맞추듯 사업을 구성해냈습니다. 이게 HLB가 잘하는 사업이죠. HLB의 강점입니다. 그러면서 진양고 회장이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G3BNT는 콜드체인 사업에서 매출을 내면서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HLB가 확보한 백신 파이프라인이 국내에 도입되면 국내 유통에 대해 G3BNT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G3BNT를 통해 백신 유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